환자의 세심한 관리 및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연 치아처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치과 임플란트 치료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과의사 전문의 김병린입니다. 이 시간에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이 충치, 잇몸 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해서 치아를 잃고 있습니다. 치아를 빼고 난 후에 치아를 해 넣는 전통적인 방법은 브릿지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치아 빠진 곳 주변 치아들을 기둥으로 사용하여 마치 다리를 건설하듯이 인접한 치아들을 다듬고 덮어 씌우면서 치아 빠진 곳을 복원하는 보철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보철 방법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브릿지라고 하는 보철 방법은 그 수명을 평균적으로 약 7년 내외로 보고 있으며, 이 방법은 건강한 인접 치아를 보철을 위해 갈아냄으로써 손상을 주고 치아를 약하게 만드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브릿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분 틀니를 하거나 부분 틀니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 틀니를 하게 됩니다.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를 하게 되면 이물감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잇몸뼈가 녹아내려서 틀니가 헐거워지기 때문에 틀니를 새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부분 틀니를 지탱하는 기둥치아는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게 되어 결국 부분 틀니가 시작되면 완전 틀니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는 전통적인 치아의 보철 방법의 단점을 모두 극복하는 획기적인 치료법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는 치아가 빠진 곳의 잇몸뼈에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여 치과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립된 임플란트에 크라운을 연결하면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임플란트 치료는 자연 치아처럼 보이며 자연 치아처럼 기능하도록 음식을 씹는 저작 기능을 회복해주는 방법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옆에 있는 치아는 건드리지 않고 빠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치료법의 개발은 1960년대에 스웨덴 정형외과 의사인 브레네막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우연한 실험 과정 중에 순수한 티타늄이 건강한 뼈 조직과 결합이 일어난다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실험실에서 같이 일하던 치과의사가 치과에서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어서 이 치과 임플란트 치료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과 임플란트 치료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제1단계 과정은 잇몸을 절개하고 임플란트를 잇몸뼈 속에 심는 수술 과정으로, 이 과정은 국소마취하에 시술됩니다. 수술 후 주위 잇몸과 얼굴이 며칠간 부어있는 경우도 있고 멍이 드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불편함의 정도는 치아를 뽑았을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임플란트를 잇몸뼈 속에 심고 난 후 일주일 후에 실을 뽑으면 임플란트 치료의 1단계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잇몸뼈 속에 심겨진 임플란트는 잇몸뼈 속에 붙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붙는 기간은 환자의 연령, 뼈의 밀도, 건강 상태에 따라 붙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약 3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중에도 기존 틀니를 사용하거나 임시 틀니를 착용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과정은 본을 뜨기 위해 임플란트 머리를 구강내로 노출시키는 과정입니다. 곧이어 2-3주 내에 제3단계 과정이 시작되는데, 제3단계 과정은 임플란트 머리 부분에 본을 떠서 치기공소로 보내어 임플란트 치아를 정밀하게 제작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임플란트 치아를 잇몸뼈 속에 심겨져 있는 임플란트에 연결하여 임플란트 치료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 최종 단계는 대략 1개월에서 2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최종 임플란트 보철 치아는 환자의 세심한 관리 및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연 치아처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치과 임플란트 치료법은 골다공증, 악성종양, 혈액질환, 정신질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경우에 시술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치아를 발치하는 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면 연령의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최고령 환자는 94세 할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연령의 제약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골다공증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복용 중인 약물과 기저질환의 정도에 대한 상담을 한 후에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 치료 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과 임플란트 치료 전에 자세한 병력과 복용 중인 약물을 치과 의료진에게 알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잇몸뼈의 두께와 길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뼈이식 등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엔 치료 비용과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